강연료가 올랐거든요. 그 강연료라는 개가 이제 커지니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요. 친구 만나는 시간에 강의 2번 할 수 있거든요. 숫자가 주인이 됐네요. 돈이라는 숫자가 이상해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건가? 계주를 끊고 싶어. 마침 고두심 선생님이 연극을 한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집에 강아지나 개 반려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참 고양이처럼 대답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고양이도 포함하겠습니다. 고양이하고 강아지. 그래도 한 4분의 1은 되시네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런 강연을 하는 거를 무허가로 했잖아요. 이게 분야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뭐 상담인지 뭐 심리학인지 철학인지 뭐 사회학인지 뭐 이게 뭐예요? 제가 말을 해서 모르니까 여러분은 듣다 보시면 사실 저는 제 강연은 안 보거든요. 저는 아예 안 봐요. 전 유튜브 하루에 진짜 많이 보는데 고릴라가 바나나 먹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릴라가 껍질도 먹어요. 그거 먹을 때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제 강연은 아예 안 보고 다른 사람 강연도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 뭔지 모르겠다는 때가 있어요. 치유하는 것 같다. 사람 살리는 거요? 그럼 이거 부정 의료행위 아닙니까? 지금 치유하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강연을 연세대학교의 사회교육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뭐가 아니니까 학부에서 할 수 없잖아요. 학위도 없고. 근데 사회교육원에서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교육원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몇 가지를 강조했는데 학위를 해라였었어요. 근데 학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한 분야로 들어가면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는 진짜 그 고집대로 학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사예요. 근데 어떤 고속도로 갔는데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서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개그 박사님이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그 학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는 건지. 그렇지만 확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심으로 한 거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강아지를 키운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주워왔어. 조그만해요. 불쌍한 애를. 걘지 알고. 주인이 막 정성껏 키우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고요? 늑대가 됐다. 제가 강연이라는 거를 레슨이라는 거를 진심으로 했어요. 걔네들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건 제가 보기엔 진심이거든요. 할머니들이 교육학 수업을 안 받아요. 근데 할머니는 손자를 어떻게 키워요? 진심으로 키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손자가 문지방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문지방을 때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손녀를 뭐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아이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왜요? 인생 살면서 안 넘어질 수 없잖아요. 인생 살면서 넘어졌어. 근데 나의 슬픔에 할머니가 더 크게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의 슬픔이 사그라드는 게 있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진심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엄청 커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강연을 산책시켰거든요. 그리고는 더 좋아지니까 저랑 같이 갔어요. 제가 계속 정성껏 키우니까
얘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누가 저를 끌고 다녀요? 저를 걔가 끌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연료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연료라는 개가 이제 커지니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다 일이니까. 비용이 적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원하는 데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요. 왜요? 친구 만나는 시간에 강의 2번 할 수 있거든요. 여행도 못 가요. 왜요? 여행 한번 하려고 그러면 며칠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친구도 못 만나, 여행도 못 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댕이만 깔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해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앞으로도? 그러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억울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건 해외여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야 가자 오사카, 애나 떨어졌대, 3박 4일 얼마래? 이래저래 돈 쓰고 하면 3, 400 좀 쓰면 되는데 그래 300 쓰자. 오사카 갔다가 인천공항 내려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나가면 개고생,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그러면 처음부터 김치찌개 300만 원 먹었으면 좋지 않았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김치찌개 오모리로. 그러니까 이제 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정해놓은 그걸로 나는 보상을 받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상받는 또 제일 빠른 거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몽클리어라는 브랜드에 개 패딩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패딩 파는 집이니까 개 패딩. 에르메스에는 개 목줄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마구 만들던 회사니까 당연히 개 목줄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몽클리어 패딩 입은 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상받는 주인의 철저한 그거 안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이 개줄을 끊지? 그 생각을 7년 전부터 했어요. 개줄이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저 같은 이 감정 비슷한 걸 느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개줄을 끊고 싶어. 이 에르메스 개줄을.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 너의 자유를 찾아가라 하고 목줄을 풀어줬는데 개가 다시 와서 다시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차겠다. 근데 이거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선자로 시작하는 거. 선택의 문제.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줄을 끊는 게. 왜 안 되냐면 돈에 환장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돈보다 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해서 시간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몸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돌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엄청 바쁘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막 좋아요? 예? 어디가 아파요? 삭신이라는 단어는 저희 어머니가 1970년 중후반에 쓰셨다가 사라진 단어거든요. 삭신이 아프다. 그 애비 때문에 삭신이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파스를 붙이셨어요. 근데 맞아요. 삭신이 아파요. 정신도 멍해요. 어느 날 숫자가 주인이 됐네요. 돈이라는 숫자가. 어느 날 숫자가 신이 됐네요. 신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래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을 듣는 그 존재래요. 그게 그 사람의 신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제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그 사람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한테 물으면 내가 약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못 물어보겠어. 나 창피해.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지 인생도 못 살면서 남한테 자꾸 뭘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는 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한 번에는 되지 않습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죠. 그러다가 마침 고두심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한 1년 같이 선생님하고 여행하는 걸 했거든요. 원래 보통 방송 끝나면 서로 안 보는 게 99%예요. 막 방송에서 막 서로 친한 척하죠. 막 누구야? 형 그때 밥 먹을 때 끝나면 거의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방송할 때 또 재밌게 하고. 근데 고두임 선생님은 끝났는데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선생님 따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선생님이 저를 잘 몰랐는데 따님이 엄마 한국에 나 이런 분이 있어서 강연을 보는데 엄마 여행 프로그램에 한번 같이 해. 같은 제주도 사람인데 후배래. 그래서 선생님이 배우 후배들만 초대를 게스트로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강연자를 초대한 거예요. 고두심이 좋아서라는 프로에서.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선생님이 워낙 이제 선배니까 어려워하거든요. 후배들은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잘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조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후배긴 하지만 막 그렇게 막 선생님 막 너무 어렵고 이러지는 않고 선생님이 이제 밀리터리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밀리터리 모자 같은 거 딱 쓰고 오세요. 그러면 월남 용사시구나 우리 선생님. 월남에서 돌아온 고두심 상사.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친해졌어요. 선생님이 되게 큰 형님 같으시거든요. 큰 누나라기보다 큰 형님. 그래서 근데 선생님을 옆에서 딱 보면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볼 때는 되게 괜찮은데 옆에서 보면 별로인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옆에서 1년을 넘게 딱 이렇게 뵙는데 왜 저 선생님의 연기가 어디에서 나왔구나. 저건 학원에서 배우는 거나 무슨 연기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저 근간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분은 어떻게 사는구나. 막 이런 아주 복잡다단하고 되게 좋은 신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연극을 한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연극하는데 보통 2-3달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의 돈은 없어요. 그럼 2-3달 동안
상당히 많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돈인데 제가 새로운 분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래, 이 줄을 끊자. 부분적으로나마.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연극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순재 선생님도 나오시고 고두심 선생님 나오시고 저는 선생님 아들 역할, 전쟁통에 죽은 줄 알았던 살아있는 아들.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신 거군요. 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벌을 받아야 했어요. 저 나쁜 년이에요. 아닙니다. 나쁜 년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 이러세요? 부산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좀 걷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고만이요, 목사님. 6월 말부터 7월 초에 해요. 그래서 돈 있어요? 연극을 하면서 좀 계주를 잘 끄는 느낌도 있어요. 불안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아마 연극이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연극을 하면서 연기를 배운다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고요. 여기에 이순재 선생님이 올해 90살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9살짜리 배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9살부터 90살 배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두심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있어요. 또 그 선생님들은 고두심 선생님 부를 때 두심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70대인데 선생님한테 두심아라고 부르는 연령대 어른들이 계신 거예요. 80대 막 이런 분들. 또 옆에서 그걸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생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8, 90 어른부터 8살, 9살 아이까지 이렇게 모인 게 되게 좋은 집안과 사회와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만 놀잖아요. 나이 있는 분들은 또 나이 있는 분들끼리만 어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70대, 80대, 심지어는 90,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까지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저도 거기서 노래 2곡 부르거든요. 들으시면 실망할 거예요. 뭐가 사람의 근본인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근본이지? 뭐가 사람의 시작이지? 뭐가 인간의 궁극이 될 것이지? 그걸 생각하게 되죠. 돈이 신이 된 이 세상에서. 시대가 돈을 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숫자를 자기의 신으로 만들었겠죠.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4년째네요. 그래서 이제 집안 모임을 하면 아버지는 안 계시죠. 엄마는 계속 아버지 먼저 뒤져야 된다고 하시다가 또 아버지 안 계시니까 3년만 있다 본인 데려가라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는 엄마 100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계획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3년만 있다 아버지 따라가시는 거였는데
어차피 가는 거 조금 있다 가시는 걸로. 근데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른까지 모인 공동체를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때 살짝 경험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보다 더 근원이 되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 나름의 뭐 작은 저항이고,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러 오십시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